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쁜 사람은 단순하게 운동합니다. 가지고 왔고요. 박정은 지음 웨일북스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여유도 체력도 없는 당신을 위한 하루 10분 생존 운동의 정석. 아주 간단한 습관으로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운동 습관을 만들 것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절에 공부하고 수행하러 왔는데 왜 운동을 말하는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럼 전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도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권하는 것이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걷기, 매일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루 5분 달리기, 이것을 자주 강조합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운동 강도가 있는 그런 운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셔서 삶에서 습관을 만드신다면 체력이 향상되고 자신감도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쁜 사람은 단순하게 운동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읽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내 몸이 내 편이기를. 잠은 잤는데 피로는 가시지 않는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오전이 지났다. 점심은 살기 위해 먹는다. 많이 먹었더니 더부룩하다.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다. 이리저리 치리다 보이니 퇴근 시간이 다가온다. 아니다, 야근이다.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아픈 곳이 많아진다. 운동을 하긴 해야 하겠는데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친구는 아침에 조깅을 한다는데 어디서 그런 체력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나도 운동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열심히 살아서 운동할 기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썼다. 기력이 없는 건 맞는데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이든 어제와 같은 오늘을 바라는 사람이든 몸 하나로 버티는 것은 마찬가지다. 0은 평안한 상태이고 10은 비명이 나오는 아픔이라고 할 때 매일을 7, 8의 범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피로와 과로는 일상이다. 언젠가 몸이 망가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그저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병원비와 약값뿐이다. 이 사람의 몸은 못 쓰게 된 것일까? 고쳤을 수 없을까? 이번 생은 망했고 다시 태어나야 할까? 모두 아니다. 이 책에는 당신의 몸이 망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근거가 담겨 있다. 태권도를 하던 때에 뒤 후리기로 남자 사람 친구를 기절시킨 적이 있다. 그 친구가 말했다. 죽는 줄 알았어. 그때부터였을까?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것이. 인간의 신체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내재하고 있다. 다만 당신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나서 얼마나 멋진지 알지 못할 뿐이다. 첫 장에서는 신체가 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고 이 마음이 운동으로 이어지도록 운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배운다. 당신이 본래 지니고 있는 멋짐을 아는 것이 첫발이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잠재력을 찾아서
앞으로 더 많은 걸음을 떼도록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영영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다. 당신이 존재하면서부터 해온 움직임은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당신은 얼마나 멋진 몸을 가졌는지를 알므로써 더 넓은 땅을 찾아내는 새로운 역사를 새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당신이 몸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데 첫 단추를 채우는 과정이기를 바란다. 이번 생은 조졌습니다. 길이는 고혈압이다. 목이 긴 길이는 머리까지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큰 압력으로 혈액을 움직인다. 그래서 고혈압이다. 고혈압은 기린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간도 기린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맞게 적응한다. 현대의 인간은 휴대폰으로 수많은 일을 해결하고 크게 움직이는 것을 빼고는 컴퓨터 앞에 앉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고도화된 기술은 움직이지 않아도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인간은 새로운 도구를 익히고 그것에 적응한다. 230만, 240만 년 동안 더 잘 달리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최근 수십 년 동안은 제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않아야 성과가 난다.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가졌던 생활 방식은 바뀌었고 몸은 그에 맞춰 방법을 찾는 중이다. 사냥과 도망에서 자유로워진 인간이 새롭게 적응한 것이다. 다만 좌식 생활에 맞는 적응을 하다 보니 신체 활동과 척을 지고 살게 되었을 뿐이다. 문제는 신체 활동의 감소가 인간에게 나쁜 영향만을 준다는 것이다. 흡연보다 더 나쁘다. 직립보행과 불의 사용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크다. 직립보행도 신체 활동이고 불을 사용하는 것도 신체 활동이다. 수백만 년 동안 움직임의 향상과 함께 인류 진화가 일어났고 현재는 움직임의 감소가 인류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전력으로 질주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일과에서 질주할 일이 있는가? 나는 없는 것 같다. 트레이너인 나도 그럴 일이 없는데 학생과 직장인이 질주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 육체 노동이 주된 업무라면 신체는 육체 노동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사무직으로 앉아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것이 가장 긴 노동이라면 몸은 그에게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장 많이 하는 업무를 가장 잘하도록 적응한다. 몸은 당신이 해온 일의 합인 것이다. 오늘을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현재 활동량을 바탕으로 모든 시스템이 굴러간다. 당신이 하는 가장 긴 시간의 활동이 비활동이라면 몸은 비활동을 가장 잘하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하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선 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면 몸을 갈아 끼우자는 생각 대신에 지금 자신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 몸은 곧 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항상 도와주기 때문이다. 오른쪽으로 걸어가겠다고 생각했을 때 근육의 마음대로 왼쪽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세가 바르지 않다고 몸의 의지로 컴퓨터를 끌 수 있을까? 없다. 대신 몸은 그 자세를 잘할 수 있게 적응한다. 몸은 당신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언제나 움직인다.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서 아픈 것에 가깝지.
몸이 마음대로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 원시 시대의 육체 활동 습관이 몸에 남아서 적응하느라 아플 뿐이다. 그러니 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몸을 보살피는데 큰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선 몸과 척지지 않으려는 마음이면 첫 단추를 바로 끼울 수 있다. 애초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을 찾는다고 잘못이 찾아질 리 없지 않은가? 대신에 몸이 자식 생활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자식 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죽을 때까지 이 몸으로 살아야 하는데 기왕이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롭지 않을까? 당신이 몸을 얼마나 조졌는지 따지기 전에 몸은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한다. 아픈데 운동해도 될까? 당신은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하루를 버티기에 충분한 체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놈을 먼저 찾아서 그 놈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현재 통증이 있는 사람은 통증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아픈 곳이 있는 것은 단점이 아니다.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약점을 찾은 것이다. 약점을 알아야 최적 경로를 찾을 수 있다. 약점을 보완한다면 얼마나 더 강한 내가 될지 기대하면서 움직이면 된다. 통증이 있는 사람은 동작을 할 때 통증의 크기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움직임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혼자서 운동하는 경우 가능한 한 통증 크기가 커지지 않도록 한다. 이때는 운동에서 힘든 것과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날카롭거나 혹은 둔탁하게 느껴지는 통증과 피로를 구분해 통증은 커지지 않고 약간의 피로를 만드는 범위에서 시작하자. 모든 움직임에서 통증이 생기는 것 같다면 곧 이야기할 숫자 평가 척도를 이용해서 통증이 1, 2 정도만 커지는 선에서 운동해야 한다. 통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운동하는 자신을 상상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다. 타인에 의한 이유라면 타인이 없는 공간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유 중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도록 한다.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둔다. 지금은 알파벳을 배우는 중이다. 외국인과 대화할 때 버벅거리면 어떡하지는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다. 말할 수 있을 때 고민하면 된다. 알파벳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다. 쓰다 보면 익힐 수 있다. 움직이면 기억할 수 있고 움직이면 학습이 가능하다. 반복이 쌓이면 알아서 움직이는 시점이 온다. 무의식으로 걷는 것처럼. 지병이 있는 사람이 운동하러 헬스장에 오면 나는 일단 병을 바탕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통증은 있으나 병명이 없다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원인이 될 만한 조직과 움직임을 찾고 개선한다.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은 정확한 치료와 운동을 하기 위함이고 더 중요하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함이다. 운동이 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으려면 진단을 바탕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원인을 정확히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시작 전 상태를 기록하고 운동을 진행하면서 변하는 상태, 운동을 끝낸 다음의 상태를 끊임없이 추적하는 것이 대안이 된다. 이때 변화를 숫자로 기록하는 방법이
숫자 평가 척도이다. 이는 통증이 있는 사람이 운동할 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 움직이기만 해도 통증이 증가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내내 운동 전 확인한 수치에서 2단계를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움직이는데 3단계 이상 통증이 증가한다면 조절할 수 없는 움직임을 하는 것이다. 조절 가능한 통증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없다면 지금 하는 것을 중지하고 다른 움직임을 해야 한다. 이 몸 상태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동작이기에 더 쉽고 몸에 맞는 동작을 한다. 몸에 맞는 동작을 하고 좀 더 강해졌다고 생각되면 못했던 그 동작을 다시 해본다. 통증이 없는 사람은 스펙트럼으로 기분을 기록하면 된다. 표기는 -5에서 +5나 0에서 10으로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일 같은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중간값에 대한 느낌을 적어둔다. 그리고 운동 시작 전, 운동 중, 운동 후의 기분을 기록한다. 운동을 해서 약간의 피로를 느끼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피로가 너무 크거나 기분이 크게 나빠진다면 운동을 바꿔 기분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운동을 찾자.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생의 목표가 180도로 다리 찢기인 사람이 있다. 180도가 목표니까 일단 150도 정도에서 시작했다. 아주 아팠다.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병원에 갔더니 근육이 파열되었다고 한다. 단계를 충분히 낮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목표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운동의 시작은 오롯이 어떤 몸을 가졌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90도가 최선인 사람이 첫날에 150도를 찢을 수 있을까? 이는 누가 더 큰 멍을 만들었는지 비교하는 일밖에 안 된다. 90도가 현재 상태이면 91도를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야 한다. 1도를 해보고 쉬우면 2, 3도씩 늘려가는 것이 성공을 쌓는 방식이다. 결국에는 1도가 쌓여서 180도가 된다.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지만 그렇다고 편하지 않은 정도로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열심히 할 거야 하고 과도하게 찢으면 진짜 근육이 찢어진다. 생의 목표가 건강이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1mm의 성장도 성장이다. 엉망진창으로 가는 것 같아도 일단 가자. 제자리에서는 엉망진창으로 가는지 알 방법이 없다. 엉망진창을 향해서 가자. 운동의 짜릿함 중 하나는 결국에 제자리 걸음만 했더라도 운동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돌고 돌아서 제자리더라도 운동이 몸에 쌓여 있다. 다음 엉망진창의 코스에는 더 강한 내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것이다. 100점 만점에 50점을 향해 가자. 반타작이 조금 자존심 상한다면 60점을 목표로 삼으면 된다. 가까스로 성공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된다. 근성장을 위해서는 실패 지점까지 운동하라는 말이 운동을 위한 불문율처럼 사용될 때가 있었다. 이 세상에 실패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운동까지 실패를 해야 할까? 실패가 필요한 일에 실패하면 된다. 운동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분 좋게 하고 기분 좋은 피로를 느끼면 되기에 운동에 실패할 이유는 없다. 성공 경험으로 삶에 필요한 실패들을 담담히 받아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 된다. 운동은 스트레스의 내성을 만들어주는 조절 가능한 스트레스 정도로 두자.
내 건강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다. 운동을 조절 불가능한 지점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과도한 스트레스가 될 뿐이다. 넘치는 스트레스는 어떤 성장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리고 운동할 체력이 없는 사람에게 실패 지점까지 운동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 다칠까 구경하는 것과 같다. 당신 몸인데 스스로 구경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하면 힘을 내는데 힘을 다 써서 결국 한 걸음도 못 댄다. 자기계발서에서 꼭 하는 일의 크기를 줄여서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라는 말은 사실 운동에 최적화된 말이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성공을 하자. 결과가 완벽하지 않으면 또 어떤가? 이미 움직임과 성공이 쌓여 있다. 운동에 더 많이 성공할 계획을 짤 때 권하는 기준은 아플 때도 할 수 있는가다. 감기에 걸려 골골댈 때도 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이다. 그럼 매일 할 수 있다.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도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가 불명확하면 하지 않게 된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운동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오늘 있어요 되고 싶은 자신을 그려봤으면 좋겠다. 채점은 오늘을 기준으로 한다. 오늘 잘했으면 잘한 것이다. 오늘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럼에도 잘한 점을 찾자. 오늘 바쁜 사람은 단순하게 운동합니다. 읽을 부분 다 읽었습니다. 항상 거창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걷기 그리고 짧은 시간의 운동부터 서서히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 상태를 만드셔서 거친 운동, 큰 운동, 강력한 운동에 도전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작은 작은 운동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